먼저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가정하신 자리에 제가 참 나오게 된 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시장경제하고 거기에 이제 사회적이라는 뭐 부가가 붙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까지도 사회적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 눈초리를 보이는 것이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에서 말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것은 사회주의하고 뭐 민주주의의 복합이 아니고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하되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제약, 그리고 비인도주의적인 요소, 이것을 가능하면은 제거하고 보완하자 하는 차원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가 무엇이냐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자유와 경제적 효율성하고 사회적 조화 간의 복합 명제다. 자유시장 경제, 거기에다가 사회적인 조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전쟁 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잘 아시지만 이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빼놓고도 4개 권역으로 분할돼서 점령이 됐습니다. 이때 뭐 전쟁 후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전후 경제를 복구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컸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화폐 개혁하고 그리고 경제 운용 기본법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후에 이제 뭐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상화되자 새로운 이 경제 운용 방식이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협의주의와 사회연대를 강조하는 그런 기조였습니다. 우선 자유시장 경제는 당연히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되 사회적 책임을 실제 적용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졌고, 그것은 주로 밀러 아르막에 의해서 시행됐습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 3단계에 와서는 이 1998년 새로 집권한 슈레더 정부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아젠다 2010, 그리고 또 하르츠법이라는 것이 노사관계법에 주로 노사관계에 적용된 하르츠법이라는 것이 도입이 돼서 노선 수정이 조금 있었고, 그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적인 부분의 축소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의 확대, 이렇게 압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과와 한계에 관해서는 뭐 우선 성과에만 말씀드리면은 80년대 중반까지가 독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장 경제를 채택했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가장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기였고, 사회적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노사관계가 안정되면서 독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앞설 수 있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했듯이, 사회적 시장 경제를 도입했던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꾸준히 발전한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토론자로서 제 발표를 드리기 전에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남경필 위원님들과 이 연구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 역사가 박정희 패러다임으로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를 만약에 분류한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성장 제휴주의, 세계에서도 가장 유례 없는 짧은 시간 안에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정경유착, 관치금융, 경제력 집중,
이런 것들이고, 이것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정부의 실패였다. 이렇게 이제 규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소위 말하면 이제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로 가자, 뭐 영명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제 배경 속에는 이념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이제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도 완전하지 않고 시장도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는 어떠한 시장과 정부 역할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아마 앞으로 한국형 자본주의를 만들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독일은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두 개의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이제 시장이고 하나가 정부인데, 이제 과연 이 시장을 이해하는 개념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시장답기 위해서는 결국 경쟁하는 메커니즘이 계속 이렇게 시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장이 경쟁하지 않으면 그 말이 시장이죠,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좀 어려운 경제학적 용어를 쓰면 시장은 실패하는 것인데, 그런 시장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좀 두 개의 자본주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앵글로색슨 모델, 신자유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경제의 모든 문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자라고 강조하는 영미형 자본주의가 있고, 그 이념적인 배경은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안두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또 다른 자유주의, 자유로운 시장을 이해하지만 그 시장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독일형 질서 자유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저먼 모델, 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두 가지 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소개 한번 해봐 드리면, 전 이렇게 한번 제가 카테고리별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영명 앵글로색슨 모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자유주의고요. 독일은 질서자유주의인데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그 다음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질서를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영명은 그 시장 경쟁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가 소위 말하면 무슨 공정거래법이니 독과점 금지법 같은 것을 규제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야말로 레스페어하게 두면 자동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영명 모델인데 비해서 독일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내버려 두면 이거 썩는다. 좀 더 어려운 경제 용어를 쓰면 독과점화 되기 때문에 시장이 시장답기 위해서는 계속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부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관리하고 감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독일 사회적 시장 경제의 질서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이해하는 개념이 두 모델이 다릅니다. 영국형 또는 미국형 자본주의는 경쟁은 그야말로 자유경쟁이다. 그냥 내버려둬라. 그럼 스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자 부활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는 경쟁의 개념을 페어라는 개념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프리가 아니고 페어죠. 경쟁은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두 모델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경쟁 질서의 유지를 한쪽은 자유방림이고 한쪽은 관리와 감독으로 이해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의 소셜 팔러시, 사회정책이고 좁은 의미의 복지정책인데 영명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개인 책임에 의지하는 반면에 비해서 독일 사회적 시장 경제는 정부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굳이 비교한다면 영명이 야경국가론이나 최소국가론이라고 한다면 독일은 소위 말하면 사회적 국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중심 가치를 효율과 형평으로 나누어 본다라고 한다면 영명은 철저하게 효율 중심인데 비해서 독일은 그렇다고 해서 효율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좀 너무 독일의 모델을 너무 좀 과하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율과 형평을 조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델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를 연구하면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가 우리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본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21세기 한국의 국가 모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이념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우리 것이면 제일 좋겠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맞는 우리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자본주의 역사가 짧으니까 역사가 긴 나라의 우리가 모델을 연구하면 그로부터 우리가 어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이 만들어갈 시장경제의 사상적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보다는 독일의 질서자유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효율성 못지않게 형평성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뭐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고 국정 운영의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면에서 효율성 못지않게 형평성도 중시해야 되는데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는 그걸 잘 운영해 왔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 시장 경제를 하나의 등식으로 설명해 본다면 질서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와
휴머니즘에 입각한 공동체 원리가 잘 조화된 그런 모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재정 위기가 많은 세계적인 아젠다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회 정책의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말로 뭐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이라는 제가 용어를 한번 써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세기 한국이 만들어가려고 하는 국가 모델은 과연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환, 뭐를 위한 거냐, 효율을 위한 거냐, 형평을 위한 거냐, 또는 시장 중심으로 할 거냐, 국가 중심으로 할 거냐. 그러면 또 하나의 중요한 고민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 for whom, 누구를 위할 거냐,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승자들을 위한 자본주의를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효율을 높이되 진패자들을 위해서는 뭘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구를 위한 거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대학에 제가 못 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 취업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뭐 일간지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웬만한 일자리가 금년에 8만 개가 나온답니다. 근데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이런 시장에 뛰어들어갈 예비 취업생이 한 70만 명이 됩니다. 제가 통계를 해보니까 정확히 10대 90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10대 90은 양극화 현상이 우리 한국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20%만을 위한 자본주의를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이 90%들에게 패자 부활이 가능한 자본주의를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연구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벤담식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들어간 자본주의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승자들에게만 승자만을 위한 자본주의는 뭐 승자들은 해피할지 모르지만 게임에서 지는 루저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이 연구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식 자본주의를 만들어갈 때 고민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 베이식한 프로블럼은 for what, 뭐를 위할 거냐, 또는 누구를 위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도 독일의 사회시장 경제가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또는 정권 내에서도 상당히 일관되게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일관되게 운영되는 그 베이식에는 경쟁의 원칙을 근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제가 주는 하나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고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말을 하기 쉬운 것인데 실제로 프랙티스에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경제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잘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인데 이것만 잘 정리하면 우리나라 한국의 자본주의 모델은 저는 잘 만들어질 거다 생각하는 것인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느냐 하면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냐 하면 완전한 시장도 존재하지 않고 완전한 정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주의자들은 완전한 시장을 가지고 불완전한 정부를 비교하고 또 정부주의자들은 완전한 정부를 가지고 불완전한 시장을 비교해서 논란을 불리고 있기 때문에 합일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로 들어가면 정부도 불완전하고 시장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정부를 놓고 얼마만큼 실패를 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합일점이 나오는데 그런 논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현재 한국 경제에서 소위 말하면 영미영한 모델을 지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자본주의는 너무 관료주의적으로 움직여왔다. 그리고 독점 기구 정부 역할이 상당히 도덕적 해이와 불패를 만연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초래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소위 말하면 불안전한 시장이 초래하고 있는 시장 비용보다 훨씬 크다. 그럴 바에라고 한다면 불안전한 시장에다가 나라 경제를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자들의 논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시장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전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나마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야말로 페어하고 아주 좋은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정부의 모델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정부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가 주고 있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한다면 한국 자본주의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가 운영했던 세 가지 원리, 보충의 원리, 연대의 원리, 개인의 원리를 잘 조화시켜서 한국 자본주의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7번째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서로 믿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장도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도 시장을 믿지 못하는데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는 죄송합니다. 말이 빨라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는 정부와 시장이 상당히 서로 신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일종의 이제 컴피티션이죠. 코퍼레이션 플러스 컴피티션. 그래서 서로 경쟁도 하지만 서로 협력돼 나가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우리는 서로 이렇게 시장으로 대표되는 전경련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는 또 그쪽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본 것이. 그래서 서로 협업해서 윈윈하는 전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도 정부의 정책을 좀 신뢰하면 좋겠고 정부도 정책을 좀 이렇게 일관되게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에 발상된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한 그런 좀 언대한 그래서 구성원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분명히 신뢰를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소위 말하면 사회적 자본이 한국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독일의 사회적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사진이 제시하고 싶은 한국의 국가 모델은 전 최소한 다음에 두 가지가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가 우리 한국의 시장경제는 인본적 시장경제였으면 좋겠다. 따뜻한 사람을 위한 자본주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굳이 이야기한다면 독일의 사회적을 굳이 번역한다면 독일의 사회적은 휴머니즘의 근반을 두고 있다. 좀 그렇게 좀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자본주의는 크게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와 공동체를 지향하는 자본주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앵글로색슨 모델이 개인주의 지향적이라고 한다면 독일형은 저는 상당히 공동체 지향적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와 문화가 상당히 공동체를 지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앵글로색슨 모델은 우리 문화에 안 맞는다. 그렇다면 우리 자본주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이제 의원님들과 여기 같이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앞으로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아직 충분히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시민조 의원입니다. 독일 연구라든지 또 영미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했던 국가들로서 딱히 이렇다 할 경제는 상대도 없는 와중에서 스스로의 고민을 안고서 많은 문제를 풀어왔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접목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쫓아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이 양쪽의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칫 우리가 좀 방심하는 사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잃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대기업이나 이런 거를 규제할 때 우리 소위 말하는 소자본, 그러니까 골목시장을 포함한 그러한 소규모의 영세 상인들이, 영세업자들이 그 룸을 메워줄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은 또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연히 이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도 과거에 했던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골목 상권하고 대형 마켓도 말씀하셨는데 대기업 규제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해하는 경제 문제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적인 경제 운용, 즉 참여, 대화, 타협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독과점 규제 그리고 시장경제 보호 이런 차원에서 접근돼야 되지 않겠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국정 철학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쟁을 공정 경쟁으로 가져갈 것이냐 자유경쟁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부분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유경쟁이라고 하면 굳이 골목 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부가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데서 부가가치 만들어내고 고용 창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골목 상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자유경쟁 논리고요.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두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게임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는 그렇게 해서 공정 경쟁 쪽으로 골목 상권을 보호했더니 그 틈새를 외부 상권이 들어오더라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건 이제 부작용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우리나라도 한 80% 되고 독일도 80% 됩니다. 근데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55%고요. 우리는 10%도 안 됩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진장 큰 것이고요. 저는 그거 한마디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시대 상황이 미국식의 자본주의와 독일식의 이 자본주의가 경합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경제는 세계 경제는 하나의 글로벌 시대로 지금 가는데 어느 것이 하나의 주류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개방경제로서 그 글로벌 시장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주체로서 어느 쪽을 쫓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두 개를 조화할 수 있는 길이 있겠다. 만약에 이것이 선택의 문제라면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맞겠는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최근의 상황에서 우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일자리 인가몰아주기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의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정도나 방향은 바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짧은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종의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관련돼서 평상시 고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듀얼 메커니즘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미국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이 그 가트 만들어내고 IMF 만들어낸 이제 장본 국가고 사실은 자유주의의 선봉 국가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슈퍼 선별 1조도 그렇고 최근에 뭐 바젤 3도 그렇고 WTO도 그렇고 그들도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그때는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한국 기업의 취향을 전략을 두 가지로 보고 싶은 것이 도메스틱 마켓은 공정 경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국내 시장 지향적으로 하지 말고 글로벌 마켓에서 자유 경쟁에 나가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게 좋겠다. 너무 정말 소위 말하면 그 국내 시장의 그 중소기업들이 해야 될 정말 나라가 오죽했으면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기업들이 좀 손을 떼고 좀 R&D를 좀 키우고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국내 시장은 좀 더 좀 눈을 멀리하고 국내 시장은 정말 국내 시장에 걸맞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좀 활동을 하게 하고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글로벌 마켓을 지향적으로 해서 전략을 펴나가면 좋겠다. 그 시장도 만만치 않을 거다. 거기는 자유경쟁이 아니고 또 공정경쟁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선도한 기업과 국가들이 들이댈 거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 국가가 독일은 부유하고 또 개인은 적정해요. 그리고 한국은 보면은 국가는 적정한데 우리는 양극화가 되게 이렇게 심화되어 있는 그런 체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중소기업이 많다 하지만은 대기업 중심으로 하청 연결이고 독일은 현재는 보면은 대기업은 많이 없어졌는데 중소기업 강한 중소기업 구조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시장 모델을 어떻게 국가 모델을 제시를 할 때 저는 정치도 어떻게 같이 해서야만이 이게 결합된다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면 이 구성 오르가니제이션이 빨리 좀 셋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요. 아까 안태준 교수님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독일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만들어가는 이론적인 어떤 그 소위 말하면 학자가 이제 오이켄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 학자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가 없다. 소위 말하면 정치와 경제는 같이 가야 된다. 예를 든다면 경제에서는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정치는 독재를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원칙이 있어서 일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한 이론적인 걸 만들어 갔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똑같이 정치와 경제도 그런 정경유착, 정치의 힘을 이용해서 경제가 유착되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민주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불가분의 한계가 있다라고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과 좀 다른다고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정책의 그 헌법적 기초나 기반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것이 헌법적 기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헌법적 근거와 관계없이 이게 정부 정책으로 시대 정책으로 간 것인지 또 궁금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 헌법도 벌써 20수년 전에 이미 이제 헌법적 기초를 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20년이 지난 오늘날 이게 국민적 관심이 되고 화두가 되는 것은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학자 또 정부 관료 지도자들의 책임은 25년 동안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주 유치한 질문입니다만 학자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실 때 영어로도 발표하시고 독일어도 전문용어로 발표하시는데 그건 왜 그러시는지 참 유치한 질문입니다만 또 알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뭐 보통 이제 저희들 이렇게 논문 같은 거 발표하면 이렇게 독자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한글 쓰고 또 옆에다 영어 달기도 하고 뭐 그런 그냥 일반적인 관습에 의해서 제가 한 것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질서자유주의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생소한 개념이고요. 신자유주의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월드와이드하게 퍼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릴 거고, 질서자유주의는 독일만 가지고 독특한 하나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질서자유주의 번역이 됐는데 오르도는 제가 알기로 아마 라틴어로 알고 있습니다. 라틴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이제 오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영어로 번역한다면 이제 오도 뭐 리버럴리즘다. 독일말로 하면 오도 리버럴리즘도 하고, 독일은 이것을 계속 연구하는 학파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것만 연구하고는 저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도라고 하는. 아마 금년에 한 58회 정도, 58년 정도 역사가 되는 그런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이론적인 정책적인 하나의 논문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회복지 제도 두 분의 굉장히 모시고요. 그 다음 주는 오늘 또 얘기가 나왔던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금제법 설명하신데 발제해 주시고 이종훈 의원님이 토론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자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더 깊은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